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구내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꼭 이 음. 구내염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구내염이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걸까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요즘 프로젝트를 하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잠 못 자고 막 하다 음. 보니까 저도 구내염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필요하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원인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데 피로, 음.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음. 구내염을 많이 생기게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강이 좀 청결하지 못하시는 네. 분,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보철 치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그래서, 한 번씩 꼭 생기나 봐요. 자꾸 건드리니까 음. 거기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균내 감염에 의해서 또 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내염이 생깁니다. 저는 또 생리 전주에 꼭 음. 이게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생리를 하면요, 우리가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는 약간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럴 때 가지고 있던 균들이 확 올라가서 구내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영양소 부족으로 예를 들어서 비타민 B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는 구내염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항생제를 많이 드시거나 또 이런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을 억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많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이 구내염에는 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제 그 점막 있는데 구멍 그 나는 구멍 거? 나는 거 네, 그런 게 주로 많이 생기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이게 균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고요. 보통 이제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균 말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헤르페스 구내염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은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제 빨리 죽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면역력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디에 있는 신경절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면역 기능이 낮아졌다 그럼 이때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입으로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프타성 구내염은 가장 흔한 구내염이지만 이제 구멍 뽕뽕 뚫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헤르페스 구내염 같은 경우는 여기 입술 주변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수포 수포처럼 생기는 거, 생기는 거. 그게 헤르페스 오. 구내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주 고지릅니다. 예, 음. 그리고 우리가 진균류,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 구내염이 있어요. 칸디다균 구내염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항생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이 또 그게 많이 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철 치료 같은 것들로 해서 염증 나는 구내염들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 구내염도 이렇게 전염성이 있나요? 보통은 없어요. 예, 어. 없는데 헤르페스 구내염은 이 녀석이 그냥 이제 그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내가 먹은 숟갈 뭐 옆에 친구가 같이 이렇게 수저로 먹는 그런 거 아니라면 네. 그렇게 감염에 대해서 전염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대신에 보통 한 2주 정도면 네.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게 그 구내염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구내염을 이렇게 음.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있을까요? 구내염은 이쪽에도 났다가 저쪽에 났다가 음.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나기도 하는데 한 군데서 계속해서 나는데 그게 2주 이상, 한 달 이상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게 구강암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때문에 구강암이요? 예. 한 군데에서 계속 구내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할 때는 한번 이비인후과 가셔서 조직 검사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서 내가 어디서 났지, 모양은 어떻지, 그런 걸 보시고 나는 이게 과로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인지, 그다음에 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맵고 짜고 막 이래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걸 해서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가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또 스마트하게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구내염이 걸렸을 때 이렇게 꿀을 바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들이 많이 이리 와봐 그러면서 막 맞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것도 손으로 막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그러면 그 꿀을 이렇게 발라도 되나요?
꿀에는 뭐가 들어있죠? 프로폴리스. 예, 항균, 아, 그렇죠. 항균, 항염 이런 거 네. 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꿀을 바르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그 꿀을 그냥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렇게 바르시는데 손으로 하지 마세요. 그쵸. 왜냐하면 손에는 균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꿀 좋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영양제들이 구내염에 좋은 영양제들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오늘 어떤 영양제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여기 있어요. 오. 이거 뭐게요? 오레가노 오일. 네, 오레가노 오일. 오레가노 오일 어디다 쓰죠? 이것도 항염 뭐 이런 거에다가 하는 항균, 건가요? 항염, 항바이러스 하여튼간 항에 들어가 있는 네.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있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오레가노는 원래 허브잖아요. 네, 고기 요리할 맞아요. 때 이렇게 얹어서 하면 누린내 없어지고 네. 이러는 건데 이 오레가노 오일은 너무너무 착하게 음. 균도 죽여주고 박테리아도 죽여주고 그다음에 염증도 치료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입안에서 있는 것들은 이렇게 드랍 형식으로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면 바로바로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고요. 이런 구내염 말고도 인후염 또는 기관지염 이런 거에도 굉장히 잘 들어요. 특히 얘가 갖고 있는 성분 중에 티몰하고 카바크롤이라는 성분들이 항균이라던가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그다음에 칸디다균 같은 것들도 같이 죽여주기 때문에 구내염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심지어는 황색 포도당균 같은 찜독균 같은 것들도 죽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네. 우리가 구내염이 생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영양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B 컴플렉스 특히 비타민 B9하고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먹기보다는 이렇게 B 컴플렉스로 딱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를 먹으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도 많이 그렇죠. 생기고 대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면역력도 올라지고요. 비타민 C도 면역에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 C도 부족하면 또 구내염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를 항상 드시면 좋으시겠고요. 특히 이제 구내염이나 이런 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요것들을 항상 집에다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연은 면역에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300개 이상의 생리 활성을 도와주는 거고 면역력은 당연히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로하고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리 전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아연을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네. 기본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예. 그런데 요거는 오레가노는 워낙 얘가 이제 좋은 점도 많지만 강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약을 드시는 분들 있죠. 이제 메디케이션 드시는 분들은 요거하고는 따로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거를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은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얘네들은 이제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식후 같이 이제 혀 밑에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요. 얘가 또 지금 아주 착하게 MCT 오일, 코코넛 오일하고 같이 녹아 있네요. 네. 예, 코코넛 오일은 우리가 이제 그 빨리 가장 오일 중에서 빨리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얘네들은 그냥 보통 간의 대사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오레가노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빨리빨리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식후에? 음식하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B는 저녁에 먹으면 안 되고 그쵸. 아침에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이제 비타민 C는 뭐 언제나 드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도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게 있는 게 이 구내염이 있으실 때는 너무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맵고 짜고 시고 이런 걸 주의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물을 좀 더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음식, 너무 차가운 음식 그런 거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질기고 딱딱하고 건조한 걸 먹으면 입이 훨씬 더 많이 빨리빨리 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자극적인 걸 피해야 되면 우리가 여기 구내염 났을 때 알보땡이라는 이렇게 그 되게 자극적인 거 찍어서 이렇게 하는 약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거보다 그냥 이거 드시면 안 될까요? 저는 오레가노가 훨씬 더 그렇죠. 광범위하게 또 효과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이런 시즌이잖아요. 네. 이제 구내염도 많이 있고 기관지염도 많이 생기는 시즌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레가노를 좀 많이 드시면 아, 좋겠어요.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드시면 네.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자극적인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술 드시면 또 안 되세요. 네. 아, 그리고 치카치카 양치도 어. 잘 하셔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어요. 그럼 오늘 클라라 박사님과 구내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지긋지긋한 구내염 참지 마시고요. 부족한 영양소, 영양제 드시고 건강한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